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거의 이론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것 같아. 오늘도 힘냅시다. 자, 오늘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종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있어. 이거는 무조건 3점짜리 문제로 거의 출제가 되는 편이고 100% 출제가 되는데 아주 외운 만큼 깔끔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업만 잘 들으면 이 파트도 역시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자, 하나씩 들어갈게. 자, 사회보험.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젊었을 때 직장에 다닐 때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납입을 하면 내가 62세 이상이 됐을 때 국가에서 나한테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연금으로 주는 거야. 너네랑 관련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바로 이제 너네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자, 공공부조는 사례부터 들어줄게. 사례부터. 자, 공공부조라 함은 공공기관이 부조, 국가가 공공기관인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이거는 되게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야. 그래서 이 제도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있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자, 이런 제도가 있고 또 기초연금 해가지고 여기 원래는 노령이란 단어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 단어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서 일정 연령이 되면은 65세 이상이 되면은 국가가 죽을 때까지 일정 수준의 연금을 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사회 서비스는 뭐가 있냐면 이제 취업 상담 이런 제도 또는 직업 재활 뭐 이런 것들 상담 그리고 또 어떤 바우처 어려운 학생들에게 뭐 바우처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 자, 사회보험은 자,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미래의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65세 이후에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그리고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아플 수도 있잖아. 본인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제도가 사회보험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사회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가끔 광고 보면은 AIG, DB, 동부화재보험, 뭐 삼성화재보험 뭐 이런 것들 라이나보험 막 되게 많이 봤잖아. 그치? 그런 보험들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적보험, 일반보험에 해당되는데 사회보험이랑 함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주는 거야. 국가가. 자, 그래서 미래의 국민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바로 이 개인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 상호부조 서로 함께 돈을 내서 나중에 이제 국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지. 그래서 건강보험. 자, 실제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너네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간다면 요즘에는 한 4,000원 정도 되나? 4,000원? 근데 원래는 이게 12,000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네가 개인이 4,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국가가 한 4,000원 정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 4,000원 정도 부담을 해서 실제로 우리는 4,000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호부조, 개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가와 또 기업이나 개인 간의 상호부조 또는 공동부담이라고도 표현을 해. 상호부조한다, 공동부담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반면에 공공부조는 여기 단어를 보게 되면은 공공부조, 국가가 공공기관이 어려운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바로 이건 뭐냐면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이 도와주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부담하지만 이 국민들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적인 생활도 안 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들을 보게 되면
기초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 바로 이 기초라는 단어가 왜 붙냐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활도 되지 않는 국민들을 국가가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제시문에 어떤 사례가 기초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된다 싶으면 아 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구나 라고 해서 아 이거 공공구조네 라고 파악하면 될 것 같아. 반면에 사회보험은 이 국민들은 많이 어려운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이 함께 돈을 내서 이 보험을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공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현재 어려운 국민들을 국가가 찾아내서 현재 어려운 국민들을 찾아내서 찾아낸 다음에 도와주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미리미리 찾는 게 아니라 현재 어려운 국민들이 파악이 되면은 어려운 국민들이 발견된 후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후 처방을 중시한다. 현재 어려운 국민을 찾아내서 사후 처방, 발견된 후에 도움을 준다. 처방을 내린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반면에 사회보험은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미리미리 국민들이 준비를 해놓는 제도다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자 하나씩 이제 다 들어가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 대상자가 자,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막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들은 이런 보험료를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험료 부담, 돈을 어느 정도 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 함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편적 복지,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애지간하면 다 돈 벌잖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생활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이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한 90% 정도 되는 국민들은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라는 거. 자, 반면에 공공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빈곤층.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빈곤층은 대부분의 국민 중에서 빈곤층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빈곤층이 우리나라 한 5에서 10%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공공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가 많지 않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부분의 국민이 아니라 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누가 빈곤한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이 빈곤한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복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부분은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보험료가, 그러면 이 사회보험은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보험료. 자, 선생님은 지금 월급의 10%를 국민연금, 선생님은 공무원연금에 해당되는데 월급의 10% 정도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든 보험이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보험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 개인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출돼요.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달이라고 칩시다. 한 달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고 한 달에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벌어요.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이 10%씩 내는 게 아니라 자, 너는 100만 원 내고 너는 20만 원 내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소득이 높죠. 이 사람 소득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야 너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네. 넌 돈 많이 버니까 너는 보험료 한 200 정도 내. 많이 걷어가요. 이거 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그 다음에 자 얘는 10%에서 2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는 소득이 200만 원밖에 안 돼? 너 살기 빠듯하겠다. 200만 원 갖다 한 달 살기. 그러면 너는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너는 보험료 10만 원만 내. 너는 건강보험료 10만 원만 내.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죠. 그쵸? 그래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된다라는 이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한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한다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요 비슷한 동일한 패턴들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절대 아니 오답 하나 해볼게요.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오답. 자, 사회보험은 수회 정도에 따라 수회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출된다라는 문장이 너무너무 앞으로 오답으로 자주 나올게요. 우리 아예 외웁시다. 이거는. 자, 수회 정도. 자, 여러분 그러면 수회 정도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수회 정도는 혜택을 받는 정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보험료를 200을 내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보험료를 10만 원을 내요. 조금 내죠? 많이 내죠. 자, 그런데 혜택을 받는 정도. 자, 이 두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여기는 200만 원을 내고 여기는 10만 원을 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병원에 갑시다. 우리 병원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아이고 이 보험료를 200만 원이나 내세요? 아유 그럼 저희가 혜택 좀 드려야죠. 저희가 원래는 5분 정도 진찰하고 주사 한 대 맞고 병원에 이렇게 약국에 가는 게 일반적인데 선생님은 제가 한 30분 정도 더 진료도 보고 저기 침대에 누워서 제가 별도로 수액도 놔드리고 제가 신경 좀 많이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자, 이 사람 뭐야 보험료 10만 원밖에 안 내세요? 아 그러면 저기서 1시간만 더 기다려. 이렇게 아니죠.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수회 정도, 혜택을 받는 정도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이 민영보험, AIG, 디링디링 이런 보험 들어봤죠? 그런 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혜택이 많을 거예요. 안보장, 5대 안보장이 되지만 요거밖에 안 된 사람은 안보장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출된다. 아니에요.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출될 뿐 수회 정도는 모두 동등하다. 혜택은 동등하다. 200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모두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랑 5분, 10분 정도 진료 보고 주사 맞고 약국 가는 거 모두 다 혜택 정도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오답이니까 여러분 꼭 메모해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공공부조를 보게 되면은 자,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자, 보험료라는 표현도 아니겠죠.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혜자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수혜자, 혜택을 받는 어려운 국민, 이 빈곤층은
한 푼의 비용도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고 국가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전액 지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4인 가구가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142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4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은 142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4인 가족의 가장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 이 142만 원 못 벌죠.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국가에서 통장으로 돈을 싸줘요. 너 되게 소득 수준이 너무 낮구나. 국가에서 한 달에 얼마씩 싸줄 테니까 이걸로 너 좀 살아. 식구들이랑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여기는 뭐예요?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은 나중에 국가와 또는 이 기업이나 지자체가 같이 함께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사회보험 다음 특징,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상호보조 특징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적을게요. 여기다가 상호보조한다. 자, 이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강제가입이 원칙이에요. 강제가입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AIG도 있고, 삼성도 있고, 난 동부화재 보험도 있고, 난 보험료로 지금 1년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내기 때문에 난 국가에서 해주는 거 필요 없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국가에서는 안 돼. 너는 지금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니까 네가 지금 다른 보험이 있던 없던 그건 상관없어. 무조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너 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시켜요. 무조건.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로 가입시킨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강제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조건 가입시키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8, 90%의 국민들은 다 사회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가 굉장히 많겠죠. 이 수혜 대상자가 많을 거고, 이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쪽은 대상자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특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사회 서비스로 가볼게요. 사회보험이랑 공공구조가 너무 내용이 많은 편이죠. 사회보험은 포인트 딱 2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2가지, 3가지 정도. 자,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는 취업 상담, 직업재활, 바우처 지급, 되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학 때 밥 못 먹는 친구들한테 바우처 같은 거 줘서 주변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이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여기 유난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때 잠깐 돌아와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이 사회 서비스는 만약에 그 대상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돈을. 자, 내가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삼성전자가 적성에 안 맞아서 잠시 관두고 다른 쪽의 업무를 한번 배워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센터 가가지고 저 삼성 다녔는데 지금 취업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운 국민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담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해야 돼요. 비용 부담을. 자, 그리고 반면에 능력이 없는 이제 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해준다라는 거, 이런 거 크게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이 둘은 굉장히 서로 대비돼 보이는데 공통점이 두 개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금전 지원이 뭘까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건강보험, 여러분 병원비 4,000원 내지만 국가랑 그 다음에 기업에서 4,000원, 8,000원 지원해주죠. 돈으로. 국민연금, 열심히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놓으면 나는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넣었는데 내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또는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와요. 뭐야? 이 국가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든 어려운 사람이든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 통장으로 현금이 바로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금전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바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에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사회보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할게요.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치면은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료가 낸 거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쵸? 반면에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어렵지 않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싹 다 모아서 다시 일로 쭉 넣어주는 거죠. 그쵸?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자, 사회보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내면 이 사람들에게 국가가 살짝 조금 도와주는 수준이고,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전면 지원, 한 푼도 안 내죠? 이 사람들은 약간 냈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조금 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얘는 돈을 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얘는 좀 낮은 편이에요. 왜? 어쨌든 다들 내니까 얘 돈이 일로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재분배되는데 어쨌든 돈을 적게 내는 사람과 많이 내는 사람 사이에 이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는 돈을 싹 다 모아서 이쪽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더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이 너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반면에 사회 서비스는 자, 여러분 여기 이 단어의 포인트 서비스. 자, 아줌마 여기 서비스 좀 더 주세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서비스가 형편없어? 이 서비스라는 단어는 자, 우리가 음식점 가서 아줌마 여기 서비스 좀 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음식을 더 주거나 좀 더 친절하게 해주지 네 여기 서비스 나왔습니다 라고 돈을 주진 않죠.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사회 서비스의 특징은 절대로 돈이 아니라 취업 상담, 직업 재활 안내,
바우처. 물론 돈과 비슷하지만 직접적인 현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비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여러분 여기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우리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너무너무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사회보험은 요 국민연금, 왜냐면 보험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요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사례로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너무너무 자주 출제가 돼요. 공공부조에서. 자, 공공부조에서. 왜냐면 얘도 연금이 들어가 있고, 얘도 연금이 들어가 있죠. 선생님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국민연금은 무조건 외워놔야 되는데, 이 공공부조에서 만약에 연금이 나오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제시문이나 단어에 기초가 들어가면 어려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공부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보험의 특징, 미래를 대비해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한다. 국가와 국민이 상호부조, 서로 함께 돈을 낸다 또는 공동부담한다. 국가가 나 안 가입할래 라고 얘기해도 강제로 가입시킨다 라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무조건 가입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비례한다 또는 경제적 수준 능력, 하지만 수혜 정도에 비례한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 둘 서로 너무 다른 특징이 있는데, 자, 이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국민, 사후 처방을 특징,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빈곤층을 선별해서 복지 혜택을 준다. 수혜자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서로 너무 대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통점, 금전, 돈으로 직접 준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둘 다 있다. 하지만 공공부조가 더 크다. 얘는 있고 얘는 없다. 라는 문장은 절대 오답입니다. 사회 서비스. 자, 사회 서비스는 상담, 재활, 훈련, 바우처 지급 같은 건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좀 내야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서비스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비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자, 여러분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이것도 꼭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연이어서 우리 교재 아래쪽에 있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쪽에 살짝 조금만 지울게요. 자, 간단해요 되게. 펜이 안 나와서 이걸로 좀 할게요. 자, 절대적 빈곤. 간단합니다. 상대적 빈곤. 자, 물론 되게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우선은 지금은 기초 개념만 해둘게요. 절대적 빈곤, 절대적,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누가 봐도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쪽 가면 너무 가난하죠.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나는 상대방, 나 쟤보다 가난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빈곤을 측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적 빈곤은 누가 봐도 가난한 상태, 상대적 빈곤은 특정 기준과 비교해서 가난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 인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자, 이 단어 잡아둘게요. 절대적 빈곤선. 자, 절대적 빈곤선 요 단어 나중에 잡아두고, 요 단어 지금 잡아두고 나중에 문제를 한번 풀게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 0에서부터 국민들이 뭐 1억 명이 있든 우리나라처럼 5천만 명이 있든 빼고 그냥 100%로 칠게요. 자, 여기 이 나라 국민 중에서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자, 한 7%라고 칩시다.
뭐야, 대한민국 국민 중에 7%가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7%나 돼? 라고 했을 때, 자, 이 7%를 끊는 이 선이 있겠죠. 바로 이 선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끊어버리는 선. 그러면 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빈곤선은 금액,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2만 원, 약 142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얘기의 요지는 이 7%는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비율이에요. 근데 이 7%를 끊어내는 선, 이게 바로 절대적 빈곤선인데 단어는 빈곤선이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선은 142만 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당황스럽죠? 자, 천천히 보세요. 자, 상대적 빈곤은 이런 거예요. 자, 이 나라의 인구를 똑같이 0에서부터 100%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또는 100명. 이 나라에 정확히 중간에 되는 사람이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 한 나라 사람들을 자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제일 부자인 사람까지 쫘르륵 줄을 세운 거예요. 자, 10만 원 버는 사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쭉쭉쭉 여기 뭐 1년에 뭐 500억 버는 사람 줄을 쫙 세워놨어요. 그런데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대적 빈곤,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내가 쟤보다 가난해, 내가 저 상대방보다 가난해 라는 뜻인데 바로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자, 여기 중, 위, 정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자, 우리나라에서는 약 얼마더라?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7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내가 475만 원도 못 벌어. 이거 되게 큰 돈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빈곤, 내가 저 사람보다 못 벌어 라고 했을 때 중위소득의 50% 미만. 뭐야, 내가 이 사람 475만 원 버는데 내가 이 사람의 50보다 반도 못 벌어? 나 232만 원, 237만 원이네. 나는 237만 원도 못 버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바로 상대적 빈곤 인구라고 표현을 해요. 자, 지금 기초 개념만 할게요. 상대적 빈곤은 이 상대적에서 상대방이 누구냐면 중위소득의 50%. 나 중간에 위치한 사람 475만 원에 나 50%도 못 벌어. 나 가난하네 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하고 이때 이거를 자르는 이 숫자, 이 금액 바로 이거를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방금 뭐라 그랬어요? 중위소득의 50%도 못 버는 사람, 여기서 끊었죠? 이 선이죠? 그쵸? 바로 이 상대적 빈곤선도 역시나 금액을 의미한다는 거. 자, 절대적 빈곤은 판단할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은 부자인 나라, 가난한 나라 어디서나 다 나타날 수 있고 절대적 빈곤은 보통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죠.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